수요일 밤 10시에 만나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오늘은 후덥지근하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폭우가 내리는 듯 하더니 다시 폭염이 찾아왔어요. 너무 덥고 꿉꿉한 이 날씨에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바다 시리즈 그 두 번째를 장식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레프트라고 하는 뗏목 유랑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진짜로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게 아니라 정말 바다에 놀러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게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게임 얘기 들으면서 오늘도 집에서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 앞에서 편안하게 라디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밤 10시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게임 DJ 배민경입니다. 그러면은 첫 곡 바로 듣고 게임 소개로 이어가 볼게요. 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길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때 좀 밀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없이 난 해변의 왕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 참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첫 곡으로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그 멜로디가 느껴지는 곡이죠. 그때 그 시절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은 이 바다의 왕자를 첫 곡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이 마치 바다의 왕자와 같은 포지션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요. 바로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네,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넥슨에서 출시한 유례 없는 스팀 게임이었는데요. 네, 자세한 거는 일단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게임은 2023년 6월 똑같이 여름날, 2년 전 여름날에 출시가 됐는데요. 엄청난 신드롬을 불면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자세하게는 이 넥슨의 하위 개발진, 소속 개발진들인 민트 로켓이라는 팀이 유통을 하고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민트 로켓이라는 팀의 첫 작품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데이브 더 다이버는 경영 게임이자 경영 시뮬레이션이자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바닷속을 탐험하는 걸 메인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요. 이 생태와 지형이 다이빙을 할 때마다 변하는 신비한 블루홀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한 곳인데요. 2D와 3D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고 낮에는 다이빙을, 밤에는 초밥을 파는 이런 다이빙을 하는 주인공 이름인 데이브의 이야기입니다. 참 매력적이에요. 참 매력적이고 개성적이고 위트 있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이 블루홀, 매번 다이빙을 할 때마다 환경이 변하는 이 거대한 블루홀을 발견한 코브라라는 인물이 다이버인 데이브에게 이 다이브가 전화를 처음 받을 때 굉장히 듀공이라고 하나요? 듀공? 매너티? 아무튼 이를 닮은 것 같은 이 아저씨가 주인공인 데이브인데 이 데이브에게 코브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루홀에서 네가 직접 낚시가 아니죠. 다이빙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러니까 해녀 일을 하면 네가 그 해녀 일을 한 걸 바탕으로 초밥을 만들어 팔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브는 괜찮은데?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브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색 초밥 요리사인 반초, 초밥 장인이거든요. 그런데 흑인입니다. 이 점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무튼 이색 초밥 요리사인 반초가 이 블루홀 근처에 반초스시라는 곳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브는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초밥 재료를 계속 수급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식재료를 포획하던 중에 고대 어인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되고 이 고대 어인족을 도와서 지구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선 초반 스토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는 스포일러를 없이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없는 픽셀 게임 감성에다가 이런 익숙한 듯 신선한 이 게임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표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함께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중간에 틀어지게 된 경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선 물고기를 잡는 걸 없애라, 그런 메커니즘을 없애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중간에 틀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2022년에 앞서 해보기로 나왔었고 이게 호평을 상당히 많이 받으니까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데이브 더 다이브가 우리 게임이다 라고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평점도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상 후보에도 올랐었고 또 상당히 많은 상을 받은 걸로도 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상 이력부터 읊자 하면은 참 끝이 나지 않는데요. 일단 PC 게임에서 메타크리틱이 선정한 머스트 플레이 게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머스트 플레이 게임에 100등으로 딱 올랐다라고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위로 올랐고 IGN이라는 곳에서도 수상을 받고 2023 폴리곤 레커멘드, 그 다음에 믹스 오피셜 셀렉션 이런 게임들에도 차례차례 수상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에 데이브 더 다이브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오픈 크리틱에서는 2023년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2023년 최고의 게임 10선 안에도 들었던 작품입니다. 거기다가 스팀에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20회 수상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점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메타크리틱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 그 다음에 유저 평점은 10점 만점에 8.2점을 받았고 스팀에서는 97%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00만 장을 넘었고 국내 인기 및 판매수리 1위였고 최고 동접자가 9만 8천여 명이었고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정말 한국 게임 점수 중 역대 최고의 점수였다라고 해도 무방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목이 정말 넥슨 게임 가운데 이례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평론가 그리고 유저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낚시를 하는 잠수를 하는 파트랑 그 다음에 스시를 파는 경영 파트 모두 호평을 받았고 여러 게임 장르를 참 독특하게 잘 섞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서브컬처나 이런 미니게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게임을 잘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 포켓몬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날 듯한 그런 요소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격은 2만 원 선이에요. 거기다가 도전 과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목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이 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저도 거의 출시를 한 직후에 플레이를 해서 기억이 살짝 까물까물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와 이거 고티에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 2023년 이 데이브 더 다이브가 출시한 2023년이 굉장히 좋은 게임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독 호평받는 게임이 많이 나와서 경쟁이 박 터지는 해였는데 그 이유가 바이오 하자드도 이때 나왔고 스트리트 파이터도 새로 나왔고 발더스 게이트 3도 이때 나왔고 젤다의 전설 티어즈 오브 더 킹덤 젤다의 전설 후계작도 이때 나왔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라고 하는 오늘따라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신작도 나오고 정말 대작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에 제20회 바프타 게임 어워드에서 게임 디자인상을 수상하면서 그래도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때 고티로는 누가 올랐냐? 너무나도 막강했던 발더스 게이트 3가 모든 상들을 휩쓸면서 수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운이 나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무조건 올랐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무조건 올랐었어요. 그런 점이 아쉽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브 더 다이브가 호평을 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콜라보가 이루어졌었어요. DLC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2023년 12월에 6개월 만이죠.
드레찌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나왔는데 드레찌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데이브 더 다이버와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게임인데 아무튼 이 드레찌 더 다이버라는 게임과도 콜라보를 했었고 이거는 무료로 푸른 DLC였고 이 이후에도 계속 콜라보를 이어나갔는데요. 이후에는 고질라 놀랍죠? 어떻게 고질라랑 콜라보를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질라와도 콜라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용과 같이라는 유명한 격투 시리즈인가요? 이 격투 시리즈와 콜라보레이션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초의 유료 DLC이긴 했는데요. 고전스러운 액션, 이런 가라오케, 이런 익숙한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12월에 이제 후속 스토리를 공개를 하겠다. DLC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25년 말 이때 원래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만간이죠. 이제 조만간 한 몇 달 뒤에 원래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2주년 감사 인사에서 이게 26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후속 스토리 DLC에서는 이전에는 바다, 블루홀을 탐험했다면 이제는 정글을 탐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요거는 몰랐는데 조만간 또 데이브 더 다이버를 플레이를 해보면서 후속은 어떻게 나올까, 후속 작품은 어떻게 나올까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플레이해도 늦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 게임이 또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 그 뒤에는 2024년 6월에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 아시죠? 니케 모바일 게임인데 승리의 여신 니케와도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신기를 했고요. 또 넥슨의 자회사가 아니죠. 넥슨 하면 또 생각나는 게임, 대표적인 게임인 메이플과도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발라트로, 포션 크래프트, MXM 툰이라고 하는 이 게임들과도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도 상당히 많이 된 이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흥행작이죠. 전 솔직히 넥슨에서 이런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대작인데요.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은 정말 이런 게임이 또 나올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레이를 해본 걸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게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면서 얻었던 팁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가 골자가 아니라서요.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장비를 구하고 그만큼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고 더 새로운 물고기, 이를테면 해파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닌 상어를 잡을 수도 있고 그 경상도에 보면 돈베기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이 고래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마냥 상어를 잡는다거나 고래를 잡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비를 또 업그레이드하는 맛도 있고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는 저희가 초밥을 판다고 했었죠. 실제로 이 초밥을 파는 것도 반초가 그냥 일괄적으로 팔고 우리가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가 가서 서빙을 또 해줘야 돼요. 처음에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데이브가 낮에는 잠수, 밤에는 가게일, 굉장한 이중 생활을 굉장히 바쁜 이중 생활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바쁜 이중 생활을 하게도 됩니다. 이때 이제 점점 돈을 벌면서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직원을 교육하고 또 잘 되면 저희가 항상 가게가 잘 되면 분점을 내지 않습니까? 이 분점을 내기도 하고 하면서 게임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료 수급이 모자랄 때도 있잖아요. 저희는 뭐 이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스토리를 진행해야 돼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브가 양식장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농장을 어떻게 구해와서 이 농장을 직접 꾸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바쁜 데이브의 일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처음에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감탄을 멈추지 않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부분도 있다. 저는 이 게임에서 나오는 요리가 실제로 있는 요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있는 요리들도 많은데 실제로 없는 요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궁금한데 실제로 이런 거 팔진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음식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어 머리 초밥인가요? 상어 머리 요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해파리로 만든 요리, 해파리로 만든 초밥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막 참치 요리, 하와이안 포케, 막 황달랑어 스테이크, 청새치 요리도 있었는데 청새치 구이였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진짜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음식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막 군침이 도는데 이제 초밥을 저도 개인적으로 안 먹은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또 초밥이 땡기네요. 이게 게임을 하면 이게 문제예요. 아무튼 잠깐 산천포로 빠졌지만 다시 돌아오자면 데이브 더 다이버의 OST도 굉장히 잔잔하게 힐링 게임으로 즐길 수 있을 법한 그런 OST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블루홀이라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들을 수 있는 The Blue Hole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초밥집에서 들리는 노래, 이 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Serve Sushi Serve라는 곡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여기서 따로 낸 곡이 하나 있어요. 또 OST 마냥 낸 곡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곡 중 하나인 너만의 별이라는 곡을 또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다는 어떻게 보면 우주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어울리는 갤럭시 오션 이렇게 네 곡을 도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오늘의 게임 소개는 마치고 신작 게임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별점을 다는 걸 잊어버렸네요. 이 게임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약간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워낙에 잘 만든 게임이고 또 싱글 플레이어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 안 익숙한 분들, 나 이런 거 막 PVP나 이런 경쟁이 많은 게임에 질렸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게임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곡 듣고 와서 다음 게임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초밥은 잘 드시고 오셨나요? 지금까지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등장했던 OST 4곡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데이브 더 다이버는 한 번쯤 꼭 플레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날에 너무 더운데 어디 나가기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폭우도 오고 폭우가 오고 나면 폭염이 오고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집에서 바다 구경을 가는 게 네,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이 데이브 더 다이버의 The Blue Hole, Serve Sushi Serve, 너만의 별, 그리고 Galaxy Ocean 이렇게 4곡 듣고 오셨습니다. 참 여름 생각나는 바다 시리즈 두 번째를 장식을 했는데 자, 이 뒤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신작 게임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신작 게임은 뭐냐? 라고 하면 또 이게 해외에서도 지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막 건너온 추세인데 이 히트를 치고 있는 게임 피크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거의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플레이를 직접 해보느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늦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피크라는 게임은 2025년 6월 17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랜드폴 게임즈, 그 다음에 어그로 크랩이라는 이 두 회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출시를 한 게임인데요. 이 두 회사 다 인디 게임 개발사입니다. 이 랜드폴 게임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스틱맨 게임 아시나요? 이 스틱맨 게임을 만든 회사고요. 그 다음에 어그로 크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죄송합니다. 이 어그로 크랩이라는 회사는 Another Crab's Adventure이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랜드폴 게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꾸 죄송해요. 이 스팀 게임으로 그 스틱맨 게임을 출시한 것뿐 아니라 제가 예전에 레포랑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컨텐츠 워닝이라는 게임을 출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두 회사가 같이 출시한 게 피크인데요. 이 게임을 개발하게 된 이 비하인드가 생각보다 골 때립니다. 이 상당히 골 때리는데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국내산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개발이 진행이 됐어요. 이 점이 굉장히 웃긴데 그래서 드립으로도 게임은 국산이지만 개발자는 수입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게 개발이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게임 페스티벌이나 이런 뭐라 해야 되죠? 부스? 컨퍼런스 이게 한국에서 열렸는데 이 랜드폴 게임이랑 어그로 크랩 이 합쳐서 우리 게임을 하나 출시해볼까? 그래? 해서 출시를 한 게 피크라는 게임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우선 재밌었고요. 아무튼 이 게임은 협동을 요구하는 인디 게임입니다. 저희가 익히 아는 뭐가 있을까요? 체인 투게더라던가 그런 것처럼 협동을 해서 산을 오르게 되는 피크라는 게 영어로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스타트의 배경은요. 이 스카우트 단원, 저희로 따지면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스카우트의 단원인 플레이어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어느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시착한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파 같은 게 없어요. 막 전파가 터지고 뭐 핸드폰도 없습니다. 얘네.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명탄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 가서 조명탄을 터뜨려서 우리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하나로 절벽을 올라 정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솔로 플레이도 됩니다. 하지만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절벽을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스태미나를 이용해서 절벽을 타고 가게 되는데
만약에 먼저 다른 플레이어가 위에 올라와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올라오는 상대를 끌어올려 준다거나 아니면은 로프를 적절한 곳에 배치해 다른 플레이어가 로프를 타고 올라오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협동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맵들이요. 이 맵이 계속 로그라이크 형식처럼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데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매일 새벽 2시에 맵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 말은 즉슨 저장 요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장 요소는 없고요. 뭐야 그럼 맵이 2시마다 새로 만들어지면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맵은 2시마다 새로 만들어지지만 이 아이템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그런 거의 위치는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한번 플레이를 할 때마다 매 플레이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협동적인 요소를 잘 챙기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게임인데요. 여기서 생존 요소를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꽤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스태미나라는 기본적인 기력이 있는데 이 스태미나를 통해서 절벽을 탄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스태미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허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기 요소를 채우기 위해 산에 올라가면서 버섯을 따 먹는다거나 과일을 따 먹는다거나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상을 당해요. 산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리가 접지르는지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아이템을 너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무거워서 잘 모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독버섯, 세상에 독버섯, 독든 열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잘못 먹게 되면 독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추워서 화상을 입어서 너무 피로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태미나의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이런 걸 잘 회복해 나가는 것도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 저는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았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랑도 플레이를 해봤고 솔로 플레이도 꽤나 해봤는데 물론 아직 기본 난이도밖에 오르지 못한 기본 난이도만 혼자 오른 아직 초보 중에 초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스팀 평가를 남긴 몇 없는 게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랐을 때 그 뽕맛이라고 하나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쾌감이 죽여줍니다. 쾌감이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오르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 도전 과제들을 깨 나가는 그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일까요? 평가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평가가 꽤 괜찮았는데 메타크리틱 스코어는 100점 만점에 82점, 유저 평점은 7.1점을 받았고요. 스팀에서는 93%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추천을 눌러줘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협동 게임에 바라던 모든 걸 갖춘 게임. 가격은 제 기억상 10,000원이 안 넘었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24시간마다 맵도 초기화되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도 있고 거기다가 협력 요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밧줄을 위에서 내려준다거나 밑에서 들어 올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부활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았다. 이런 점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하인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서 좀 괜찮은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 이 게임이 한 달 만에 개발한 겁니다. 한 달 만에 개발을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자면 친분이 원래 이 랜드폴 게임즈랑 어그로크랩이라는 이 두 인디게임 개발사는 서로 친분이 있었고요. 2025년에 올해 홍대에서 만나서 홍대 에어비앤비 방을 하나 잡고 게임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흥행을 하게 된 것도 웃깁니다. 흥행을 하게 된 이유가 두 게임사 입장에서도 이 게임이 흥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시한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위치나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요. 출시 하루 만에 10만 장이 팔리고요. 한 달가량인 25일 만에는 5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웃픈 스토리는요. 이 어그로크랩이라는 회사의 게임이 유명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독 제작을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이 Another Crab's Treasure이라는 게임은 3달 반 동안 50만 장 팔렸는데 이 게임은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25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500만 장이 팔렸다는 거에 대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제가 먼저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하자고 했던 게임은 아니에요. 제 친구가 이걸 들고 와서 이런 병맛 게임이 있다. 지금 유행을 하는 거다.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래 하고 같이 해본 건데 꽤 재밌습니다. 이건 정말 친구가 있다면 아니면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등산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OST도 한두 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OST는 거의 배경음악입니다. 각 맵마다의 배경음악이라 그냥 간단하게 듣기 좋은 그런 곡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평점을 먼저 이렇게 드려보자면 별점 5점 만점에 4점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든 게임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할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인데 왜 이 점수를 줬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협동 요소를 조금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친구가 없다라거나 혼자서밖에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게임의 재미를 반감해서 받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일단 등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상을 찍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게 쉬움 난이도도 있는데 쉬움 난이도면은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 이런 것 뿐이지, 어쨌거나 이 게임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을 잘 못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제약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협동 게임인데 만약에 4명이 협동을 하는데 다 게임을 못해. 이러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맵 자체가 첫 번째 맵, 그 다음에 스포일러기 때문에 적당히만 하자면 맵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맵마다 테마가 다 다른데 게임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좀 판수박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플레이를 해보셔야 겨우겨우 깨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난이도적인 부분 때문에 또 별점을 조금 낮게 드렸고, 거기다 앞서 말했듯 저장이 없습니다. 한 번 할 때 2시간, 3시간 공들여서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시간을 내기가 또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감안해서 별점을 낮게 해서 한 결과물이 5점 만점에 4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재밌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이 게임이 간단하게 출시를 했던 게임이다 보니까 많은 플레이어들이 모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각 잡고 만든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도감이라던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몬스터 이거 뭐지? 이건 뭐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하면서 버섯도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버섯이 독버섯이 있고 일반 버섯이 있는데 이거 구분하는 방법도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어들이 하면서 이 모인 집단지성으로 이 집단지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과일에 독이 있는지, 어떤 버섯에 독이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서로 부딪혀보면서 먹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아이템들도 다양한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는 걸 직접 다 몸으로 부딪혀서 해보고 이게 이거구나 하는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일단 평가를 마칠 것 같고요. 네, 오늘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어땠나요? 지난번 레프트에 이어서 오늘은 바다 시리즈 그 두 번째 왠지 스시가 생각나는 작품인 데이브 더 다이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일단 바다 시리즈를 몇 부작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적어도 다음 시간에도 바다 시리즈 중 하나를 준비해서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디스토피아도 경험해봤고 행복한 것도 경험해봤으니까 좀 어드벤처 요소가 강한 것도 또 가져올까? 아니면은 뭐 낚시를 가져올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을 또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데이브 더 다이버로 초밥을 드시고 오셨고 또 이 초밥 먹고 나면 또 야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야외 활동에 어울리는 게임 피크, 등산 게임 피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곡들을 듣고 저희가 또 바이바이를 외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피크에 처음 등장하는 타이틀로 등장하는 피크의 타이틀곡 들려드릴 거고 그 뒤에는 싹쓰리라고 하죠. 과거에 언제였죠? 제가 연도가 거의 5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약 5년 전에 출시를 했던 이효리, 비, 유재석이 다 같이 불렀던 다시 여기 바닷가, 비치 어게인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뜨거운 날씨에 열사병, 온열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온열 질환 조심하시면서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집에서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게임 소개해주는 여러분들의 게임 DJ 배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치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치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치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